그 질문 그냥 던진 말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말엔 뭐 하세요?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아무렇지 않게 들렸던 그 말들이 사실은 나와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걸 우린 너무 늦게 깨닫곤 하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정미선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처럼 던져진 짧은 질문에 숨겨진 마음의 신호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왜 우리는 그런 말에 심장이 뛰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통해 1. 욕망이 감춰진 이성의 질문 2. 감정을 유혹하는 카톡 대화 3. 신뢰로 이어지는 스킨십과 눈빛의 언어까지 관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한 흔적이 남습니다. 1. 지금 나랑 자고 싶어요? 돌직구 질문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나랑 자고 싶어요? 이 말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고 머리가 멍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이런 돌직구는 때로 단순한 성적 유혹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이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2-3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말도 잘 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통화 중에 상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지금 나랑 자고 싶어요? 이 씨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인 유혹을 던진 게 아니라 감정의 깊이와 신뢰를 시험한 것이었죠. 중년의 이성 관계는 단순한 연애 감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삶의 여백을 메우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고 싶다는 말은 욕망 이전에 당신에게 나를 맡기고 싶다는 감정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계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불쾌하거나 부담스럽다면 솔직히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나를 세워 거절하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진심마저 부정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명확히 하되 상대의 감정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런 말 갑자기 왜 해요? 라고 밀어내기보다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대화는 더 깊어지고 감정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중장년 시기엔 성적 표현이 단지 욕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살아온 삶의 무게, 감정의 갈증,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싶은 용기가 함께 얽혀 있죠. 그래서 지금 나랑 자고 싶어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진심을 담은 감정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왔거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서로의 외로움을 녹이고 새로운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그 말 혹은 하고 싶은 그 말이 단지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연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A. 옷깃만 스쳐도 끌린다. 중년의 욕망, 왜 더 뜨거운가? 중년이 되면 성적인 감정은 줄어든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옷깃만 스쳐도 설레고 눈빛만 마주쳐도 마음이 두근거리는 순간들. 이 나이의 욕망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깊고 뜨겁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7세 최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함께 음악회를 다녀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공연을 보던 중 살짝 손등이 닿은 순간 그 미세한 접촉에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요동쳤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그날 이후 그는 자꾸만 그 여성이 생각났다고 해요. 중장년이 되면 육체적 욕망보다 감정의 끌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과 욕망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중년의 욕망은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외로움, 그리움, 정서적 갈망이 함께 엉켜 생기는 복합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이성 관계는 더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더 격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관계의 무게를 알고 있고
그 감정 하나가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쳐 지나간 이성의 손길에 며칠간 마음을 뺏긴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설렘은 단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짜릿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욕망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되려 감정에 솔직하다는 증거죠. 욕망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욕망이냐고. 하지만 그 나이라서 더 간절한 욕망도 있습니다. 성적 끌림은 단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때때로 단 한 번에 스친 손끝에서도 짧은 눈빛 교환에서도 시작될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작은 손짓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늦은 사랑이 아니라 더 깊어진 감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3. 술 한 잔에 미끄러지는 밤, 중년 소개팅의 위험한 룰. 한 잔만 더 하실래요? 이 말 중년의 소개팅 자리에서 숱하게 오가는 평범한 제안이죠. 하지만 이 한 잔이 때로는 그날 밤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중년의 소개팅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욕망과 외로움, 기대와 긴장, 그리고 감춰진 속내까지 섞여 있는 아주 위험한 심리 게임이기도 하죠. 대구에 사는 56세 윤 씨는 오랜만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2차로 맥주집에 갔죠. 한두 잔 기분 좋게 마시던 중 상대가 불쑥 말했습니다. 저는 술 마시면 좀 솔직해져요. 오늘 같은 밤 참 좋네요. 그 말에 윤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좋다는 말 속에 감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욕망의 예고였을까요? 중년의 소개팅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경계를 흐리는 도구이자 마음을 열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너질 수 있는 지점도 많습니다. 특히 술 마시면 달라져요, 감정이 풍부해져요라는 말은 상대가 자신의 성적 분위기를 은근히 탐색하려는 장치일 수 있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분위기에 휘말려 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분위기와 술 기운에 끌려간 적. 그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장년이 되면 이성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한 번의 술자리, 한 번의 키스, 한 번의 하룻밤이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지를 누구도 단번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술이 아니라 술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진심입니다. 가벼운 농담인지 진짜 관심인지 아니면 단지 외로움에 기대는 것인지 그 감정의 무게를 잘 분별해야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두 잔의 기분이 풀리고 마음이 열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관계는 술 기운보다는 다음날 아침 눈 떴을 때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 잔의 술에 미끄러진 밤, 그 밤이 후회가 아닌 기억으로 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당한 거리감, 그리고 진심을 가려보는 눈입니다. 4. 카톡 하나에 설레는 이유, 중년 남녀의 음란한 상상. 지금 뭐해요? 밤 10시를 넘긴 시간, 카톡 알림이 울립니다. 단 3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상상과 감정이 숨어 있죠. 중장년의 이성 관계에서 이 늦은 시간의 카톡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건드리는 손짓이자 상상력을 자극하는 은밀한 초대장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이 씨는 최근 알게 된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주고받는 짧은 대화들. 그런데 어느 날 밤 상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그 순간 이 씨는 스스로 놀랄 만큼 얼굴이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문자로만 주고받는 감정인데도 속이 간질거리고 심장이 요동쳤다고요. 중년의 카톡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짧은 이모티콘 하나 3개만으로도 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려 애쓰게 되죠. 그리고 그 해석의 여지 속에서 상상이 자라납니다. 특히 이성 간의 카톡은 성적인 상상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평범한 말투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뉘앙스를 파악하려 애쓰고 답장이 늦어지면 괜히 혼자 상처받는 감정들. 이 나이에도 아직 설렘과 욕망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의 카톡은 하루의 피로가 풀릴 즈음 마음의 틈이 가장 넓어지는 때입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한 문장은 잠든 욕망을 깨우고 묵은 감정을 흔드는 힘을 가졌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친 상상은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감정이 앞서면 현실을 망치기도 하니까요. 카톡 속 말투 하나에도 경계를 잃지 않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말 안 할래요. 이렇게 답한다면 감정은 더욱 농밀해지고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카톡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욕망의 시그널이자 감정의 떨림이 숨겨진 가장 안전한 유혹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폰에 저장된 그 사람과의 대화창을 열어보세요. 그 안엔 아마도 말보다 더 야한 감정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5.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중년 스킨십에 선 넘는 순간. 그냥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이 말은 단순한 스킨십 제한이 아닙니다. 감정의 진심과 욕망이 동시에 뒤섞인 아주 위험하고도 절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정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함께 저녁도 먹었죠. 그날도 늦은 밤 그녀를 집에 바래다 주던 길, 잠시 주차된 차 안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안아주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정 씨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포옹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일까? 중년의 스킨십은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정서적 갈증과 신체적 외로움, 그리고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안아달라는 말은 몸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절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선을 확인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상대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떠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순간은 감정과 욕망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선뜻 다가가시겠나요? 아니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거리를 두시겠나요? 중요한 건 스킨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도와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아주는 순간 더 깊은 신뢰를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경계가 무너져 버릴까 두려워 뒷걸음질 치죠. 이 나이의 관계는 단지 신체의 접촉이 아니라 마음의 허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포옹은 더 뜨겁고 더 조심스럽고 더 오래 남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그건 누군가에게는 육체적 허용이 아니라 정서적 허기에서 나온 간절한 부탁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지 안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다독이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중년의 은밀한 진심.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묻지만 진짜 중년의 혼자 삶은 외로움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엔 말 못할 수많은 감정과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욕망이 숨어 있죠. 그건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감정을 접어두고 살아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은 이혼 후 혼자 산 지 7년째입니다. 일도 하고 취미도 갖고 나름대로 잘 지내왔지만 어느 날 문득 TV 속 연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을 보고 괜히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나도 누군가와 저렇게 손잡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아무렇지 않은 하루를 덮쳤다고요. 혼자라는 건 단지 물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맡길 수 없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 없이 고요히 밤을 보내야 하는 감정의 풍경이죠. 특히 중장년 시기에 이 고요는 때때로 감정의 깊은 허기, 그리고 신체적 욕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밤이 되면 괜히 폰을 뒤적이고 한때 연락하던 사람의 메시지라도 다시 찾아보게 되는 그 마음. 그건 외로움이라기보다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중년에게는 그 감정을 꺼내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오해받진 않을까, 가볍게 보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걸 주저하게 만들죠. 그래서 중년의 감정은 더 음성적이고 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욕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운 밤, 한마디 따뜻한 말에 무너지는 감정. 이 모든 건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외로워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이 한마디가 말해주는 중년의 진심. 우리는 단순히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함께 설렘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와 다시 감정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지금도 당신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7. 왜 이렇게 야해졌어요? 나이 들수록 끌리는 그 이유. 요즘 왜 이렇게 야해졌어요? 농담처럼 툭 던진 이 말, 사실은 중년의 욕망과 감정이 얽힌 깊은 관찰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순해진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적 끌림은 더 섬세하고 강해지기도 하죠. 부산에 사는 58세 최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엔 점잖게 식사하고 공원 산책도 함께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빛이 야해지셨어요? 최 씨는 웃었지만 사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눈빛, 손짓, 말투 하나에 감정이 스며들고 그 감정은 점점 더 야해지고 있었던 거죠. 중년의 야함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단어의 선택, 침묵의 길이,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숨어 있죠. 젊은 시절의 욕망이 본능적인 반응이었다면 지금의 욕망은 정서적 허기, 감정의 갈증, 그리고 오래 묻어뒀던 설렘의 분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엔 그런 농담도 안 하셨잖아요. 요즘 좀 야해지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결코 무례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만큼 상대가 여러분의 성숙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중장년이 되면 오히려 감정은 더 솔직해집니다. 더는 보여주기 위한 연애가 아니라 진짜 내 감정을 중심에 두는 관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손짓 하나에도 서로의 속마음이 전해지고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기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야하다는 말은 단순한 성적 뉘앙스를 넘어 감정을 흔드는 힘, 관계를 이어주는 자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해준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에 당신이 끌리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감정의 끌림 앞에서는 진짜 사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니 누군가가 왜 이렇게 야해졌어요? 라고 묻는다면 부끄러워 말고 웃으며 대답하세요. 그게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그냥 감정이 솔직해져요. 8. 말보다 먼저 가는 눈빛, 중년 데이트의 진짜 신호. 그분 말은 별로 없는데 눈빛이 자꾸 머물더라고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년의 데이트에서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 말을 겁니다. 그 눈빛 하나가 호감인지, 유혹인지, 혹은 기대인지.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감정을 읽어내려 애쓰죠. 경기도에 사는 61세 김 여사님은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카페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날 그는 긴 대화보다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가끔 미소 지으며 눈을 맞췄다고 해요.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밤마다 그 눈빛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말했는지는 기억 안 나요. 근데 눈빛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중년이 되면 말은 조심스러워지고 대신 눈빛과 표정, 몸짓이 감정의 언어가 됩니다. 그건 오랜 사회생활과 관계 경험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득한 소통의 방식이죠.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있는 동안 말은 별로 없었는데
눈빛 하나에 마음이 움직이고 작은 고개 끄덕임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던 그 순간들. 중년의 눈빛은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더 알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이 좋네요. 라는 수많은 마음을 담고 있는 창문 같은 존재죠. 특히 데이트 중에 자주 눈이 마주치고 그 시선이 오래 머무는 경우라면 그건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관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눈빛이 로맨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따뜻함, 존중, 조심스러움이 느껴진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말보다 강한 표현이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눈빛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웃으며 받아주시겠어요? 아니면 살짝 외면하고 가슴만 뛰어보셨나요?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의 데이트에서는 그 눈빛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날의 온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숨겨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좋아요라는 따뜻한 고백이 먼저 말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질문 하나가 마음을 흔들고 짧은 눈빛 교환에 심장이 뛰고 늦은 밤 도착한 카톡 한 줄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중장년의 이성 관계는 더 이상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겁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조심스럽지만 뜨겁게 마음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욕망은 다 지나간 일이야 라는 말들이 때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실은 이 나이의 감정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절실한 것 아닐까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눈빛, 짧은 손길 하나에 전해지는 떨림, 그리고 지금 뭐 하세요? 라는 평범한 질문 속에 담긴 은밀한 고백들.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감정, 살아있는 욕망이란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에 가장 가슴이 뛰셨나요? 혹은 누군가에게